자, 오늘 공부했던 내용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 이건 최근 10년간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총 이때까지 나온 건 한 7번 출제됐습니다. 1회 때부터 따지면 1회 때 초창기 때는 이런 게 시험에 나왔는데 요즘은 안 나오는 추세입니다. 최근 10년간. 자, 우리 암기 프린터 1번에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합니다. 전문성, 공신력 제고가 아니라 전문성을 제고하고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중개업을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 담았습니다. 2번이 답입니다. 2번. 예? 문장? 예? 일단 이거 보세요. 그러면 일단 이거 보라고. 이제 이게 그래서 중개물을 적절히 규율한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단순히 암기해야 되니까 논리적으로 이게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번 옳은 것은 했는데 중개업은 뭐라고 했습니까? 중개업은 의뢰, 보수, 업 세 개가 들어가야 중개업이죠. 이거는 중개입니다. 중개업이 아니고 중개업 X입니다. 중개업은 의뢰, 보수, 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2번 보조원은 계약서 작성, 확인설명서 작성 이런 거 못한다고 했잖아요. 중개업무는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만 보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우연히 단 한 번 했으면 업 아니라고 했죠. 업은 중개업은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하거나 반복 의사가 있는 것을 업이라고 합니다. 4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은 중개업이라고 볼 수 없다 했는데 중개업은 의뢰, 보수, 업이 들어가면 등록을 했든 안 했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등록 안 하고 이렇게 중개업을 하는 자를 우리는 무등록 중개업자라고 해서 3년 이하의 전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5번이 답이네요. 미성년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옳은 것. 미성년자 취득할 수 있고 파산 선고받은 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모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할 수 없는 것 딱 두 가지. 자격 취소 3년, 부정행위 5년간 시험 볼 수 없다. 5번이 정답입니다. 자, 3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아파트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아파트. 선정될 수 있는 지위. 그게 뭐 추첨,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이런 입주권은 중개상물 아닙니다. 맞습니다. 1번. 동호수가 특정된 미완성된 아파트 거래의 중개는 건물의 중개에 해당하지 않는다 했는데 해당합니다. 미래의 건축물입니다. 동호수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은. 자, 그 다음에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재단 전체가 하나로서 중개사물이 되지 분리하는 건 안 되죠. 공업 소유권만 따로 떼어내서 팔아먹을 수는 없습니다. 중개사물도 되지 아니합니다. 팔아먹을 수 없으니까요. 광업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업재단 전체가 하나로서 중개사물이 되는 거지 광업권만 분리해서 중개사물이 되지 않습니다. 5번 가식의 수목이나 암석, 토산은 중개사물 아니다. 동산이다. 동산. 중개사물이다. X.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틀린 것입니다. 공인중개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 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의결을 미리 거쳐야 된다.
사전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다만 정책심의원회 의결을 거쳐서 당해년도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험 안 보는 경우에도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고요. 국토부 장관이 시험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도 심의 거쳐야 된다. 원래 시도의사가 시행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3번 자격증 교부 시도의사와 사무소 관할 시도의사가 서로 다른 경우 교부한 시도의사가 아니라 사무소 관할 시도의사가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 이게 뭐냐면 청문입니다. 청문. 암기 프린터 54번에 맨 밑에 동그라미 6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 54번 맨 밑에 54번 맨 밑에 동그라미 6번 청문은 사무소 관할 시도의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청문이 뭐라고요? 자격 취소를 할 때 필요한 절차라고요. 청문. 들을 청, 들을 문, 들어보는 게 청문이죠. 청문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입니다. 그래가지고 교부한 시도의사에게 통보합니다. 그래서 자격 취소는 교부한 시도의사가 합니다.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시험 계략적 내용은 2월 말까지 일간신문, 관보, 방송 중 하나 이상의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해야 된다. 확정 공고는 언제까지 한다고 했어? 확정 공고는 90일 전까지, 계략적 사항은 2월 말까지 계략적 사항은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용어 정의와 관련돼서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개업공개사란 등록을 한 자고요. 소속공개사는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가 포함된다 했죠. 포함. 제가 아까 이야기했어. 상무이사든 전무이사든 자격증 땄으면 소속공개사, 자격증 없으면 중개보조원이고요. 디귿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개사에 고용되어 그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도 소속공인중개사이다. 맞습니다. 소속공개사는 보조할 수도 있고 중개 업무를 할 수도 있죠. 리얼, 우연히 단 한 번 보수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업으로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우연히 단 한 번만 하려면은 자격증 안 따고 해도 된다고요. 답 5번입니다. 5번.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의 전형적인 패턴이 이렇게 박스형 문제고요. 또 박스 안에는 전형적으로 이렇게 4개 아니면 3개 요 정도 들어가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아요. 사실은 4개, 3개 정도 들어간다고요. 이런 문제가 오히려 더 어렵죠. 박스형 문제 정확하게 모르면 풀기가 어렵습니다. 6번입니다.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 국토부 제1차관이고요.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번 심의위원회에서 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에 시도의사는 이에 따라야 된다. 보수는 안 따라도 되고 뭐 따라야 된다 했어요?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은 따라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은 따르지 않아도 되고요.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우리 요약집 13페이지 맨 밑에 박스 바로 밑에 동그라미 2번에 있죠. 요약집 13페이지. 그 다음에 4번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에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회의에서 빠져야 된다. 5번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5번도 시험에 나왔어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하면 X입니다. 부위원장이 없습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부위원장이 없다고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거리된 경우에는 국무위원 중에서 순위가 정해져 있죠. 총리, 부총리, 기재부 부총리도 있고 지금 교육부 장관도 부총리죠. 지금 이제 교육부 장관이 우리나라는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지명한 요인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우리 국무회의는 법에서 미리 정해놨어요. 자, 7번입니다. 중개 대상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기존 건축물뿐만 아니라 미래의 건축물도 포함될 수 있다. 행정재산은 중개사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임목 중개사물에 해당된다. 자, 그 다음에 4번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인 이른바 대토권은 중개사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5번 중개의 정의에서 말하는 그 밖의 권리에는 저당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포함된다. 다만 그 저당권이 금전 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요약집 4페이지 메뉴에 있습니다. 요약집 4페이지 메뉴에. 요약집 4페이지 메뉴에 관련 판례 동그라미 1번에 있잖아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행 대출 알선하고 대출 커미션을 개업공개사가 받아먹어도 불법이 아닙니다. 중개 보수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자격증 교부 2개월 이내가 아니라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자격증 교부한다고 했고요. 자격 취소되면 3년 시험 못 보고요. 그 다음에 재교부는 어디다가 재교부 신청한다고 했어요? 교부한 시도이사입니다. 교부한 시도이사. 자, 그 다음에 4번은 최소 선발 인원 또는 최소 선발 비율을 공고한 경우 2차 시험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가 최소 선발 인원 또는 최소 선발 비율에 미달되는 경우에 매 과목 40점 이상 자 중에서 최소 선발 인원 또는 최소 선발 비율 범위 안에서 전 과목 총 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올해 10,000명 뽑는다 해도 40점도 안 되고 과락 나오면 합격 못해요. 10,000명 뽑는다 했는데 합격자가 5,000명밖에 안 나왔으면 나머지 5,000명은 40점 과락 넘는 사람 중에서 뽑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한 적은 없고요. 5번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자격을 취소해야 된다. 성명 사용하게 하는 거하고 양도 대여하고 똑같습니다. 실제 빌려줘 놓고는 난 성명만 사용하겠지 빌려준 거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가 있어서 법조문에 양도 대여와 같이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자, 9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이다. 그 다음에 2번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자도 소속공인중개사이다. 3번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의뢰한 당사자는 무등록 중개업자와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X네요. 이게 즉 무등록 중개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개업공개사 손님이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했다고 처벌받는 건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등록증 위조해가지고 사무실 차려놓고 걸어놓으면 손님은 그 사람이 적법한 개업공개사인지 아닌지 알 수 없잖아요. 그게 내놨다고 처벌하는 건 아니라고요. 손님은 무등록 중개업자한테 의뢰해도 처벌 안 돼요. 근데 무등록 중개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소위 4번 이게 이중소속 안 됩니다. 양다리 걸치는 거 안 된다고요. 개업공개사는 다른 개업공개사의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될 수 없다. 자기 개업해놓고 다른 데가 취직하는 건 안 된다고요. 다른 중개업소에 가서 지역권 설정을 알선하는 행위도 중개에 해당된다. 지역권, 지상권, 전세권, 용익물권 다 해당된다 했죠. 특히 시험에는 저당권이 많이 나왔다. 자, 10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7인 이상 11명 이하, 공제운영위원회는 19명 이하고요. 주택임대차위원 9명 이상 15명 이하고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5명 이상 30명 이하고요. 상가임대차위원회는 9명 이상 15명이 아니라 몇 명이라 했어요? 예, 10명, 10명 이상 15명 이하입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